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한 3주 내지 4주에 걸쳐서 제가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오늘은 비타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미네랄,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는 아마 단백질과 그 다음에 유산균, 식이섬유, 그 다음에 개별 인정형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나누어서 강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식물 농축물의 보고인 더블 X 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 그다음에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A, 요 정도까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아마 이 강의는 한 전체 단체 강의로 제가 한 2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참고로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더블 X가 있어요. 그 더블 X에는 아시다시피 비타민 A하고, 자, 비타민하고 미네랄하고 식물 용축물이 들어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이크 있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이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비타민과 미네랄, 그다음 식물 농축물이 왜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타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도요. 비타민 A 있고 비타민 B가 있잖아요. 비타민 A 자체만으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B도 비타민 B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영축물이 서로 뭘 한단 말이에요. 상호 서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화학적인,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어떤 거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해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농축물을 동시에 먹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건강을 위해서 그럼 뭘 먹어야 되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뭘 권할 거예요? 더블 X. 아시겠죠? 그래서 1순위가 더블 X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왜 더블 X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A도 먹어야 되냐? 그거는 뭐냐면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비타민 C의 또 고유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블 X에 들어있는 용량만으로는 이게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비타민 C를 좀 더 먹어야 되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또 비타민 A를 더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블 X가 뉴 더블 X로 해서 2년 전에 완전히 새로 리뉴얼 됐어요. 한국 아메이가 더블 X라는 용어를 가지고 제품 만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지만은요,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이 리뉴얼 돼요. 근데 이름은 똑같지만 이 더블 X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기능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2년 전에 이 더블 X가 나왔을 때는요, 더 과학적이고 그리고 더 자연적인 그런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요걸 한번 다시 공부해 볼게요. 자, 새로 나온 이 더블 X에는요, 14종류의 비타민, 그다음에 10종류의 미네랄, 그다음에 19종류의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4종류의 비타민, 여러분 뭐 들은지 아십니까? 자, 비타민 A 1개, 그다음에 비타민 B 몇 개? 8개. 비타민 C 하나, 비타민 D 하나, 비타민 E, 비타민 K, 그쵸? 그렇게 해서 14개예요. 그다음에 미네랄 10종류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메 뉴트리엔트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예요? 바로 이 19종류의 파이토 뉴트리언트. 시중에 어떤 제품도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19종류의 이 파이토 뉴트리언트,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종합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 식물 농축물이 필요하냐?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자, 다른 말로 조금 더 브로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병이 생긴다는 말은 우리 몸이 뭐가 된다? 산화된다.
몸이 산화된다는 말은 우리 몸이 결국은 노화된다는 말이고 그 전에 결국은 뭐가 생긴다고요? 병이 생긴다. 우리 둘째가 지금 빵을 먹고 있네요. 비타민 C하고 좀 더 미네랄 좀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이 끊임없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 몸 끊임없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화되죠. 산화돼 가지고 병이 생기는데 이 항산화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이다. 자, 그럼 복습. 자, 비타민 중에서 항산화 비타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이스, ACE. 그다음에 미네랄은 뭐가 있습니까? 뭐 다 필요하지만 아연, 망간, 몰리브덴, 셀레니움, 그죠?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 그다음에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파이토팩터가 결국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뭐단 말이에요. 항산화제다. 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WX 하나만 먹어도 이런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를 뭐 할 수 있겠구나. 예방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제가 요즘 강의하다가요. 제가 제 강의 들어보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런 말 잘 쓰더라고요. 오늘 몇 번 쓸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 뉴트브렉스가요, 결국은 뭐냐면 이 영양소의 균형을 주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풍부한 식물 영양소,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을 담았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유기농적인 방법으로 식물 원료를 재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끼리 좋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검증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어, 확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WX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식물 영양소 균형을 위한 노력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잘 먹는다 생각하잖아요. 저도 아메를 하기 전에는 뭐라 했냐면 먹는 걸로 충분하다. 그냥 먹는 거에 영양소 다 들어있는데 뭘 추가적으로 뭐 비타민을 먹고 미네랄을 먹고 이따위 바보 같은 소리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61%가 과일, 채소. 저는 채소는 좋아하는데 과일을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좀 돈이 좀 덜 듭니다. 그리고 61%가 과일, 채소를 안 먹고 있대요. 그다음에 34%가 비만이에요. 저도 여기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가 대부분 실내에서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80%가 피곤하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어떤 상태다? 반건강 상태다. 여러분은 건강과 질병의 중간에 지금 노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제가 이 뭐 다빈도 음식, 에너지 거번, 탄수화물 거번, 단백질 거번을 보고 있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연 음식을 안 먹고 있구나. 전부 다 뭘 먹고 있다?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가공식을 먹고 있구나. 그죠? 내가 절대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이 절대 부족하구나. 제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이 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거는요. 우리 몸의 대사를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은 아시다시피 보조 인자 역할을 하고요. 미네랄은요. 보조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효소. 보조 효소를 딴 말로 뭐라 그러죠? 코엔자임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대사를 모두 조절해 주는 역할, 모듈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불소식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비타민, 미네랄, 아직 다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식물 농축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먹고 우리가 먹는 걸 보고 있으면요. 단백질 한번 볼까요? 1순위가 백미, 2순위가 돼지고기, 3순위가 닭고기, 4순위가 달걀, 5순위가 쇠고기, 6순위가 우유래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기도 안 차잖아요. 정말 기도 안 찬다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것만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 뭐 당장 뭐 생기겠다. 병 생기겠다. 탄수화물 보실래요? 백미, 라면, 설탕, 가래떡, 사과, 보리.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우리 색깔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색깔 있는 음식 있다 없다? 없다. 흰색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가공식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요. 빨간색, 노란색, 퍼플, 녹색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지.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뉴트브렉스가 요번에 이제 새로 리뉴얼 되면서 보시면은요.
뭘 좀 많이 넣어놨냐면 특히 비타민 A를 조금 더 많이 추가했어요. 비타민 A 왜 많이 추가했죠? 옛날에 제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비타민 A는 옛날에는 단순하게 뭐만 생각했어요? 야명증, 눈 생각했었죠. 점막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눈 점막이잖아요. 점막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면역이다 그랬죠. 비타민 A는요 대표적인 면역 비타민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넣어 놨어요. 그리고 인제 미네랄 중에서는 철분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줄이는 거고 추세가. 뭘 많이 넣었어요? 항산화 미네랄이 되는 몰리브덴, 그다음에 구리 이런 걸 좀 많이 넣어 놨어요. 여기 보면.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그다음에 파이토 뉴트리언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파이토 뉴트리언트에 대한 걸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나중에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래 가지고 WX를 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은요. 이 피크가 다 나와요. 다시 말해서 14종류의 비타민과 10종류의 미네랄과 19종류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된다 안 된다?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했지만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종합적으로 필요하냐?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외워요? 다시 말해서 비타민 한 개만 미네랄 한 개로만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종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먹어 줘야지만 서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타민 A 한 조합 하는 게 아니죠. 비타민 E 필요하고 비타민 K 필요하고 아연 그죠? 여기 보면 징크, 요오드 이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C도 보면 철분, 구리, 비타민 E 뭐 코엔자임 Q10 뭐 이런 게 들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걸 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마디로 해서 효소만 해도 아시죠? 효소, 엔자임만 해도 수백만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 효소를 도와주는 미네랄 이걸 더 도와주는 비타민이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능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안 먹어주면은 당장 뭐가 된단 말이에요. 병 생기고 탈난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은 식물 농축물 또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거를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 기능을 다는 모르지만 먹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무조건 WX를 지금 여러분 중에서 WX 안 먹는 분이 계실 거예요. 비타민 C 먹으면 되고 비타민 A 먹으면 된다 생각하고 WX 안 먹는 분이 계실 건데 반드시 WX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 베이스를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종합 비타민 기능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꼭 먹자. 네. 자, 그리고 근래에 연구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식물 원료인 식물 영양소, 식물 농축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만들어내는 색깔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흰색 있고 녹색 있고 그다음에 옐로우, 그린, 퍼플, 그린 두 번 했네. 레드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그나마 우리가 한국인들 주로 먹는 거 보면 흰색하고 녹색은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퍼플 거의 안 먹어요. 레드, 옐로우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식물 색깔이요. 자연 색깔 이게 원래 식물도 산성화된단 말이야. 산화돼 가지고 그죠? 그래 죽게 되잖아요. 이걸 방어하는 어떤 물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간이 먹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런 항산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게 암을 예방할 수도 있겠고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식물 농축물은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먹어야지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자 주위에 있는 종합 비타민들 여러분 아시죠? 센터 뭐시 그죠? 아루나 뭐 있죠? 그죠? 고래어 뭐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는 식물 농축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없다 하면 좀 그렇고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자연 농법으로 유기농으로 그대로 농축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그게 너블엑스의 가장 큰 어쩌면 앞으로의 가장 큰 어떤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은 연구되고 있지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인제 요번에 우리 한국 더블엑스는 11 정도 들어 있지만은 식생활 개선에서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녹색에는 뭐가 많이 들어 있냐면은 페퍼민트 하는 게 우리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많이 들어있지만은, 그 다음 마리골드, 그 다음 퍼플에는 보면은 엘드베리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에는 스윗 오렌지하고 강황, 그죠? 요런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블엑스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더블엑스에는 이 19종류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세로라, 로즈마리, 포도, 강황, 토마토, 마리골드, 페퍼민트, 양파, 엘드베리, 스윗 오렌지, 만다린 오렌지, 레몬, 파슬리, 시금치, 알팔파, 물냉이, 자몽,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이름만 들어봐도 어때요? 막 건강한다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19가지 다 읽어보긴 처음인데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막 여러 종류를 식물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 끼 먹는데도 한 수만 원 들겠죠? 예. 그래서 이게 연합 종류 식물 농축물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그림이고요. 자, 그다음에 예전 WX하고 지금 WX 모양을 한번 봐요. 예전 WX는 왠지 모르지만은 자연이라 하지만 뭔가 좀 칙칙하지. 근데 요번 WX 보면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자연색을 나타낸다는 거는 뭐냐면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색을 만든다는 거는요, 말 그대로 뭐예요? 자연 그대로의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농법, 그죠? 그대로 유지하는 추출법을 했는데, 예전 WS는요, 어떤 거였냐면 저온 방법이에요. 저온 탈수 공법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뭐라 그랬죠, 제가? 저온이면서 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건조공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식물 고유의 색이라든지 고유의 향이라든지 영양소를 파괴시키지 않고 이거를 WX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향과 색상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죠. 그 다음에 영양소 퀄리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포장을 더 잘 만들었다는 사실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저 진화된 건조 테크놀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RWD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에 의해 가지고 또 새로운 테크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끼리 WS 좋다고 백날 이야기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요, 이게 객관적으로 정말 이런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확인 방법은 뭐예요?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메인 UWX가요, 식물 영양소 중에서 특히 QRT 블렌드라 그래서, QRT는 뭐냐면요, Q, 케르세틴, R, 뭐예요? 로즈마리, T, 튜메릭, 강황이에요. 그래서 QRT 블렌드를 통해서요, 이 WX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다른 제품은 이런 거 못해요. 사람한테 2달을 딱 줘가지고 몸에서 반응하는 거를 그대로 연구를 했는 거예요. 인체 실험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그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동물 실험 안 하죠.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사람한테도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야. 해 봤더니만요, 이렇게 복잡한 4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전부 다 뭐냐면 항산화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산화는 바로 뭐를 한다 그거죠? 병을 예방한다는 말이고, 또 추가적으로는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간단히 읽어 볼게요. 혈중 활성산소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고요. 혈중 영양소 관련 논문이 하나 있고요. DNA 관련 논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PCK1이라는 유전자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복잡하다. 아니에요, 안 복잡해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WX를 2달을 8주를 먹였더니만 혈중 활성산소가 뭡니까?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있죠? 이 농도가 떨어지는 거야.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확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논문이에요. 활성산소가 유의적으로 떨어졌구나. 1번. 자, 두 번째. WX를 먹고 나가지고요, 영양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왜 WX 자체를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게 영상 나왔어. 근데 사람한테 먹였을 때 그게 뭐 흡수돼 가지고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다는 안 하고요, 6종류, 3종류의 비타민과 3종류의 식물 농축물을 연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판토텐산하고 비타민 C하고 폴릭 애시드를 했고요.
로즈마리하고 히스페리딘하고 투버릭 글루코사이드 뭐 복잡하다 그죠? 어쨌든 6종류의 식물 그죠? 이 영양소를 측정을 했는 거예요. 했더니만 유의적으로 증가했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죠? 정말로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흡수됐다는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DNA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DNA 손상이 되면 DNA 꼬리가 어떻게 되죠? 길어지죠. 길어지는데 WX를 2달 딱 먹이면 8주를 먹이면요. 이 WX 길이가 어떻게 된다? 정상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CK1 우리 잘 몰라. 연구자들이 만드는 그죠? 유전자예요. 이 PCK1이 나오면은요. 유전자 복구가 시작했다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WX를 먹여 가지고 PCK1을 측정을 했더니만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WX를 먹었더니만 손상된 DNA가 복구되고 정말로 꼬리가 짧아지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혈중의 활성산소가 줄어드는 걸 통해 가지고 WX를 2달만 먹으면은 몸이 좋아지겠구나. 알 수 있겠죠. 예. 이게 헛소리가 아니단 말이죠. 타사 제품들은 자기들 그걸 먹고 2달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고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센터 뭐시고 뭐 아로나 뭐를 2달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위장이 빵꾸 나고 간이 나빠지고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나? 제가 다른 제품은 말은 이야기 안 했죠. 그 센터고 뭐시고 이런 거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모르시죠? 예. 간은 나빠지는 음.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합성은요. 오래 먹으면은 무조건 부작용이 생겨요. 예.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뉴트리라이트가 결국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뉴트리라이트는요. 씨앗까지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뭐죠? 씨앗에 문제 일으키는 GMO. 그죠? GMO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GMO는 인공적인 DNA예요. 인간이 지 마음대로 칼 넣어 가지고 DNA를 잘라 가지고 딴 거 넣고 붙여 놓고 이짓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DNA가 벌써 암이 생긴 거예요. 인공적인 암이란 말이에요. 암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DNA가 변화가 생겨 가지고 그걸 대를 밀는 게 암이거든. 그죠? 인간이 암 만들어 가지고 씨앗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문제 되겠죠. 근데 뉴트리아이트는 절대로 GMO가 안 들어가게끔 씨앗에서부터 그다음 식물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그죠? 유기농 농법을 통해서 재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료를 만들어 가지고 WS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폐기할 때까지 다 처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블의 뉴트리라이트가 더 대단하다는 거죠. 타사 어떤 회사도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양소의 균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연을 담은 유기농 농법이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은 뭐예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들어와요. 자, 그다음은 이제 제 비타민 할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개별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1순위로 비타민 C를 왜 넣은 줄 아세요? 왜 넣었을까요? 제가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해서? 아니에요. 우리 이제 초이스에 보면 더블 다음에 아세로 C이기 때문에 넣어놨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우리 제품 이름이 뭐예요? 아세로라 C죠. 다시 말해서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타사에도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타사에 있는 비타민 C는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합성을 석유라든지 화학적으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 놓고 그죠? 이걸 가지고 마치 약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한테 먹으려고 하니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하니깐요. 거기다가 색깔도 좀 넣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전자는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먹기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시중 제품이라면 우리 거는 뭐냐면 대부분 다 아사로라 체리 농축물이 대부분인데다가 거기다가요 천연인 시트러스 분말이라든지 굴껍질 분말이라든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성분들을 넣어 가지고 근데 이걸 또 그대로 하려면 안 되니까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보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전자이기 때문에 썩어요. 유통기한 짧아요. 그래서 작게 많은 보존제. 그래서 아세롤 C가 천연입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사하고 근본적인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그래서 전 세계의 아세로 처리의 그 원료의 90%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아메이 농장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시중에 아세로를 넣었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아세로 농장에 좀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아메이 농장에서. 그래서 비타민 C, 아세로라 C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비타민 C를 먹으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크게 나누어서 합성, 두 번째는 항암, 세 번째는 면역. 크게 이렇게 내가 세 개로 나누어 봤거든요. 나누어 봤는데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합성은요. 그럼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이 비타민 C가 뭘 합성하거든요. 합성을 하는데 뭘 합성하느냐 하면 크게 나누어 가지고 제가 이 콜라겐 이야기했고 항스트레스 호르몬 이야기했고 카로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콜라겐은 여러분 뭐죠? 콜라겐. 콜라겐. 저기 지방 방송 좀. 자, 콜라겐 자 끊겨요. 이제 자, 콜라겐은 한 역할이 뭐예요? 콜라겐. 콜라 악효거든요. 콜라겐. 그래서 악효 물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콜라겐은요. 접합하는 거예요. 접합. 근데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보면요. 모든 군데 다 있어요. 혈관, 인대, 피부, 뼈, 모발, 장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왜 배웠잖아요. 생물학 시간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병? 야맹증.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룹병. 그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방금 뭐라고 했어요? 괴혈병. 괴혈병이 뭡니까? 우리 생각할 때 보면 막 피나는 게 있죠. 코피 난다든지 잇몸에 피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혈관에는요. 혈관 바깥에 보면 이제 혈관벽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콜라겐이 있거든. 근데 이 콜라겐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안 만들어지면 혈관벽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은 찢어지는 거야. 조금만 어떤 자극이 가해져도.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경 나오는 거. 이런 경우 보면은 비타민 C가 부족해 가지고 콜라겐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괴혈병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런 괴혈병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못 먹었을 때. 그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은요. 이런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잘 만들어내고 또 콜라겐은 사실은 뭐 피부에 뭐예요? 윤기. 그죠? 그다음에 콜라겐 조직에 잠깐 질문. 이 콜라겐 조직에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병이 뭡니까? 자가 면역 질환. 콜라겐 조직에 자가 면역 항체가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질병명을 뭐라고 할까요? 루푸스.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얼굴에 버터플라이처럼 해 가지고 나오는 걸 가지고 루푸스라 그래요. 전신성 홍반성 낭창.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비타민 C가 이제 잘 만들어져야 콜라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못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지금은요 이상 콜라겐에 손상이 돼 가지고 그죠? 나타나는 게 루푸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어떤 날은요. 조그마한 신랑이 어떤 날은 내가 짜증을 확 내도 그죠? 내가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열나는 날이 있죠. 그게 왜 그래요? 물론 생리할 때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양소 문제입니다. 네.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항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조그마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잖아요. 내 짜증이 나거든요. 짜증나는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아세로실 한 주먹 드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아시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가 이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 만드느냐면 카르니틴을 만들어요. 우리가 왜 건강이란다. 그 뭐 살 뺄 때도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살 빼는 제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타민을 먹는 게 중요하죠. 네. 비타민 B를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비타민 C를 왜 먹어야 되느냐? 이게 비타민 C가 뭘 만드냐면 카르니틴을 만듭니다. 카르니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그죠? 에너지 공장이 있잖아요. 에너지 공장에서 뭐예요? 에너지를 만들 때 항상 이 공장은 뭘 먼저 씁니까? 탄수화물을 먼저 씁니다. 지방 안 써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은요.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왜 살이 안 빠지냐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안 태우거든.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이 있어도 지방을 먼저 태우도록 이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를 움직이는 운반체 그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카르니틴이에요. 그래서 카르니틴이 많으면 그나마 지방을 조금 더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어야지만 뭐예요?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B는 살 뺄 때 왜 필요하냐면 지방 대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타민 B입니다. 나중에 좀 더 공부할게요. 그래서 비타민 C는요 콜라겐을 합성해요. 그 다음에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합성하고 세 번째는 카르니틴을 합성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암 물질이에요. 특히 암 중에서도 어떤 암? 위암하고 간암이에요. 제가 오늘 간암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위암을 예방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비타민 C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서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탈이 잘 난다. 평상시에 위에 문제가 잘 생긴다. 위염이 생기고 속이 잘 쓰리다. 그죠? 내시경을 해보면 수시로 위염, 위궤양이 잘 생긴다. 심지어는 그 검사해보니까 헬리코박터라는 균도 막 나온다. 이러면은요, 1순위로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비타민 C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암이 왜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밝혀진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햄의 착색제 중에서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있죠. 그죠? 햄은 원래 그 색깔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먹기 편하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을 넣어놨는데 이거하고 단백질 부사민 아미노가 만나면은요 강력한 발암 물질인 뭐가 만들어져요?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집니다. 니트로사민. 이게 바로 위암을 유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신랑분들 중에서 아직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담배는요 위암뿐 아니라 무슨 암 생긴지 아십니까? 폐암.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 있죠? 다 생깁니다. 입안에서부터. 입안에 설암, 후두암, 식도암, 그죠? 기관지암, 폐암, 위암, 간암 다 만드는 게 뭐란 말이에요? 담배예요. 예. 근데 이 담배가요. 내가 한개 피울 때마다 비타민을 한 25에서 나쁜 담배는 100mg까지 파기를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담배를 도저히 못 끊겠다. 그러면요. 비타민 C를 거의 맞춰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나마 담배에 대한 거를 중화시키려면 뭘 먹어야 돼요? 그죠?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라는 거는 우리 잘 알다시피 이거는 위궤양과 위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균이 헬리코박터 균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위염, 위궤양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직 검사하면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양성 나오면은요 제균 치료를 해가지고 항생제를 트리플 3개씩 막 왕창 써요. 그래가지고 또 검사하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위궤양, 위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묻잖아요. 내시경하고 나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헬리코박터 검사하실래요? 이런 물어요. 그럼 왜 물어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하면 내가 헬리콥터 있는지도 몰라. 근데 문제는 검사를 해보면요, 한국인들은요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에서 양성이 나와요. 나오면 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균출을 하면 위장이 더 나빠져요. 항생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라. 아시겠어요? 헬리코박터가 위염, 위궤양, 위암을 유발하는 건 100% 아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강한 항생제를 먹을 것이 아니라 뭘 먹잔 말이야. 비타민 C하고 유산균을 먹으면 헬리코박터 치료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헬리코박터가 내 몸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뭘 먹으면 돼? 비타민 C하고 유산균을 왕창 먹자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이걸 먹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뭐를 먹자? 비타민 C를 가까이 하자. 됐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면역작용이에요. 면역작용. 자, 면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더 자세히는 안 할 건데 여러분 백혈구 아시죠? 백혈구. 백혈구에는 뭐예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임파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과립구가 있고 과립구에는 보면은 뭐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기억나요? 임파구에는 비임파구, T임파구 기억나죠? 그리고 혹시 했는 거 기억납니까? 면역도 비특이적인 적시 면역이 있고 그다음에 2번 기억 면역이 있고 기억나요? 예. 특히 그 적시 면역에서 백혈구에서 분비되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인터페론. 기억납니까? 그때 왜 우리 최미영 리더님이 그 자료에 보면 인터페론이 이걸 잡는 거 기억나요? 예. 파괴시키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그 인터페론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란 말이에요? 비타민 C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요. 인터페론 분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차적인 비특이적인 면역에 정말 탁월한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기는 원인이 바이러스죠.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려면은 비타민 C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감기가 들어오면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열이 나고 또 기침 나고 콧물 나죠. 아시다시피 기침 나고 콧물 나고 열 나는 거는 감기를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는 내 몸 면역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서 저 같은 어리석은 의사들이 대중요법으로 약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비타민 C를 먹잖아요. 하루에 2000ml를 먹으면 이런 약하고 똑같은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기 증상이 완화되는데 2000ml만 먹으면 돼. 근데 바이러스까지 다 잡아 먹으려면 하루에 한 10,000ml 정도 먹어주면 바이러스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되는 게 뭡니까? 비타민 C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암회 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감기 잘 안 하죠. 예, 아마 지금 제 세로돈 파트너도 1년 안 된 파트너도 그 말씀 하시던데 이상하게 암회 사업하고 나서는 감기가 안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 C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면역의 1순위 그러니까 1차 방어막이 바로 뭐단 말이에요. 비타민 C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비타민 C를 가까이 하셔요. 자, 그다음에 비타민 C는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에이스. 그죠? 요 이야기는 오늘은 더 자세하게 안 할게요. 비타민 에이스. 그다음에 철 미네랄 흡수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비타민 C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철 성분 있죠? 그 아연 폴리플러스 있죠. 그죠? 그 플러스에 뭐 있단 말이에요? 비타민 C 미네랄 들어 있어요. 비타민 C도 들어 있고 미네랄 들어 있어요. 철 흡수. 그다음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도 비타민 C. 자,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뇌혈병 생기고 상처 회복 잘 안 되고 콜레스테롤도 안 떨어지고 철도 흡수되고 그죠? 잘 안 되겠죠. 그 외에 아까 했지만 위 기능, 간 기능, 그죠? 여러 가지를 나쁘게 하는 것이 비타민 C 결핍이다. 그래서 비타민 C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친해지자.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 할게요. 비타민 B. 오늘은 제가 비타민 B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비타민 B가 사실은 복잡해요. 복잡한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 먼저
우리 제품에는 비타민 B 크게 두 개가 있죠. 비타민 B 플러스가 있고요. 이스트 B가 있어요. 비타민 B 플러스는 말 그대로 8종류의 비타민 B군이 원료가 뭐냐면 효모, 그 다음에 스피루리라는 조류, 그죠? 여기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기존치에 300% 해가 좀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로 삼키는 거기 때문에 먹기 편하죠. 특히 저같이 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이빨이 낑기는 사람.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빨 사이가 늘어나. 제가 요즘 그 강의하다 보면은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보기 너무 싫어요. 제가 치료해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커밍아웃 했다. 그래서 비타민 B 플러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스트 B 있죠. 이스트 B는 뭐예요? 효모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에다가 비타민 B만 들은 게 아니에요. 15종, 그러니까 미네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두 단백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이스트 B를 좋아하는 사람은 씹어 먹으면 고소하고, 그죠?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왠지 소화력도 좀 증가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B 플러스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스트 B를 먹으면 소화가 더 빨리 됩니다. 씹어서 먹으면은 바로 기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좋기 때문에 이스트 B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장애가 잘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럼 앞에 우리 박대표님 이야기하셨는데 멀미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스트 B가 더 빨리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비타민 B의 기능을 크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바로 에너지 대사입니다. 1번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 대사예요. 내가 평상시 에너지를 못 만든다. 쉽게 피곤해진다. 이러면 뭐가 지금 안 된다면 에너지를 못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비타민 B다 이 말, B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그 TV 선전할 때 보시면 비타민 선전할 때 뭐렇게 했냐면 피로 회복 신경통에 지금도 아로나민 뭐 땡땡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로 회복 신경통. 왜냐하면 아로나민 땡땡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비타민 B예요. 그 다음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의 주요 기능이 뭐냐면 피로 회복, 에너지. 두 번째는 뭐냐면 신경작용. 그래서 신경작용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B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너지는요, 우리가 크게 옛날에 우리 그 중학교 생물학 시간에,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대학교 때 생리학 시간에 나와요.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게 있고 산소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산소, 유산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결국 운동이라는 걸 통해 말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말인데 이게 관념이 완전 달라요. 무산소 운동은 뭐냐면 그래서 에너지 공장은 어디냐면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 있죠? 아시죠?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돌아가는 게 바로 유산소 운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빨리 에너지를 만드는 데가 바로 무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드잖아요. 강도가 칼을 들고 날 찌르려고 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기 위해서 이 다리에다가 뭘 줘야 돼요?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이 근육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일어나는 거. 그럼 이때 미토콘드리아까지 가가지고 에너지 만들고 이러면은요, 난 죽어요. 그죠? 저 광도 못 뛰어오는데, 광도 온다 하고 죽어요. 안 되잖아요. 네. 바로 도망가야지. 네. 이게 바로 뭐냐면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갈 때, 그죠? 급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뭐예요? 무산소 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글루코즈를 바로 써요. 바로 써가지고요. 그 에너지를 바로 ATP로 만들어가지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또 산소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달리잖아.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무산소 운동은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서 좋기는 한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내 몸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하고 나가서 달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숨이 막 헐떡거리면서 갑자기 온몸이 아프죠? 예. 그럼 온몸이 아프다. 주로 어디가 아파요? 예. 하현주 리더님 좀 지워 주세요. 그래서 온몸이 아프다는 거는 뭐냐면 근육의 피로 물질인 뭐가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젖살이 있으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젖살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추후에 에너지 또 써야 돼. 그래서 에너지 공장으로 봐서는요. 이건 뭐예요?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요게 바로 뭐냐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무산소 운동만 계속 일어나면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병이 계속 납니다. 몸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산소 운동이 그죠? 많이 일어나면은요.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느냐면요. 먼저 미토콘드리아에서 공장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 공장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 산소가 필요해요. 그죠? 산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죠. 영양분은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되지만은 가장 메인은 뭐죠? 탄수화물이겠죠. 들어갔어요. 그러면 산소와 탄수화물 들어가고 공장을 돌리는데 그냥 안 돌아가. 여기에 불쏘시개가 들어가야 돼. 그 불쏘시개가 바로 뭐냐면 미네랄이고 비타민이야. 그래서 미네랄, 비타민이 들어가고요. 또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은요.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공장 돌리다 보니까요. 찌꺼기 막 나오죠. 그게 바로 뭐야? 활성 물질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이게 산성화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화되는 걸 빨리 없애려고 그 내에 항산화 물질이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대표적인 세포 내 항산화 물질이 뭐죠? 여기 없어요.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에요. 코큐텐.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죠? 유산소 운동이 돌아가려면요. 가장 먼저 원료물질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게 뭐가 필요하다? 1번 산소, 2번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뭐예요? 코엔자임 Q10이 그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죠? 산소가 된 것도 제거해 주면서 공장이 이렇게 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면 비타민 B는 몇 개라 그랬어요? 아까 8종류라 그랬어요. 8종류. 8종 해볼까요? 비타민 B1이 뭐죠? 티아민. 비타민 B2는요? 리보플라빈. 비타민 B3는요? 니아신. 그 다음에 비타민 B5, 판토텐산, B6, 피리독신, B7, 비오틴, B9, 폴릭애시드, 비타민 B12, 코발라민 이렇게 8개예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제 자랑 한 겁니다,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가 이게 뭐 이런까지 다 알고 뭐 아니 뭐 소비자한테 당신은 티아민 드셔야 됩니다. 리보플라빈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괜히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왜 이러냐면 첫 번째 대사작용에 있어서요. 탄수화물 대사되는 메인이 뭐냐면 비타민 B1이에요. 티아민. 그러니까 B1 근데 탄수화물 대사하는데 B1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B2도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메인이 B1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내가 많이 먹고 했을 때 이걸 대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B1을 먹어야 돼. 비타민 B1만 있는 건 없잖아. 또 비타민 B1 다 먹는 거지.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 내 몸에 탄수화물 들어갔어요. 에너지 만들 때 비타민 B1이 없으면은 이게 에너지 못 만들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유산소를 못 하니까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요, 에너지를 못 만들고 끊임없이 내 몸에 이게 무산소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피로 물질이 막 쌓여.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내 몸이 축적이 되면서 내 몸은 계속 병 나는 거 있죠. 이런 상태는 뭐라 그래요? 비타민 B1이 부족한 무슨 병? 각기병. 이게 각기병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만 계속 일어나고요. 몸에 산성화된 물질이 막 노폐물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막 몸 돌아댕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파괴하고 심장에 문제가 일으키면서 결국 죽게 되는 병. 그게 바로 뭐예요?
각기병. 근데 옛날에는 비타민 B1을 못 먹어가지고 영양 결핍 때문에 각기병이 왔다면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요. 영양 과잉 때문에 각기병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양이냐면 많이 먹는데 비타민을 안 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지금 운동을 너무 많이 해요.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 필요하네요. 필요하죠? 근데 비타민 안 먹어요. 그럼 살인행위지. 내 몸은 끊임없이 활성산소만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운동 안 하면 운동하면서 비타민 B1을 안 먹으면은 살인행위란 말이야. 내 몸이 무슨 상태가 된단 말이야. 각기병 상태가 된다는 말이야. 천천히 죽는 거야. 그죠? 자, 두 번째 술 많이 먹어. 그러면 술 해독하려면은 칼로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비타민을 안 먹으면은요. 그건 살인행위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 몸이 산소가 됐어.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죽게 되는데 각기병이 있네 말이에요. 임산부 수여부들이 비타민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알코올 섭취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은 사람, 임신 수여부들이 비타민을 안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몸에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다?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이해되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우리 매일 뭐 먹어요? 밥. 그냥 밥이는 괜찮아. 근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빵, 아까 지금 빵 먹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당분이 많고요. 비타민이 없는, 비타민이 적은 이런 음식은 결국 뭐야? 먹으면 먹을수록 비타민이 많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먹은 만큼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죠? 근데 소화가 안 돼. 결국 뭐냐면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뭐예요?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비타민 B를 추가적으로 안 먹는다는 말은 무슨 행위다? 살인행위다. 당장 비타키즈 먹이세요. 아세로시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 3번이 무섭기는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바로 뭐다? 4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식사 잘하면서도 왜 병이 왜 날까 말이에요.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에너지, 과량 에너지 원인인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서 이걸 공장을 대사시키는 비타민을 우리가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병이 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인행위를 하고 있다. 옆에 리더님이 비타민을 드시고 성격이 좋아지셨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뇌라든지 신경조직은요. 비타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뇌의 에너지는 뭐로 만들어요? 온리 포도당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침에 우리 일어나자마자 탄수화물, 커피 한 잔 딱 먹고 나면 정신이 번쩍 뜨잖아. 그게 뭐예요? 이 뇌에 뭐가 가서 탄수화물이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뇌와 신경조직에 비타민을 안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우울, 짜증, 뭐 이상한 히스테리 부리잖아요. 히스테리 부리면 이 야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비타민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먹이면 돼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거 먹으라 하면서 그러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대사에는 비타민 B2예요. 메인입니다, 메인. 그래서 지방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B2를 많이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단백질 대사입니다. 단백질 대사는요, 비타민 3도 니아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메인이 뭐란 말이에요?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B6예요. 그래서 비타민 B6인데 단백질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원소이면서 또 효소이면서 호르몬이면서 여러 가지 다 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면역 물질이면서, 그죠?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캐리어, 운반 물질이면서 다 머리 넣으셨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단백질은 대부분 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성 호르몬. 그죠?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개를 내가 한번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성 호르몬 중에서 생리정후군 아시죠? 생리정후군이 뭡니까? 생리할 때 되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감정 변화가 있고 그다음 몸의 변화가 오죠. 그래서 우울, 짜증, 불안 막 이런 게 오면서 플러스 알파로 오는 게 뭐예요? 두통, 부통이 다 오죠. 두통도 오고 눈도 침침해지고 눈이 끔뻑끔뻑거리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유방의 통증도 생기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그러면서 생리통이 생기고 그죠? 생리불순 오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예요? 생리전 증후군인데 생리전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성 호르몬의 어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가 나타나는 게 생리전 증후군인데 그러면 이 생리전 증후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을 그러면 어떻게 대사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주면 도움 되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여성들이 특히 자 호르몬의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단백질이죠. 그래서 프로틴 많이 드셔야 돼요. 그죠? 1번 단백질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대사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감마 릴렌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기능에 의해 가지고 또 생리정후군에 도움 되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반드시 비타민 B를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생리정후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기억나시죠, 그죠? 뭐 두통, 복통, 허리통, 그다음 불안, 초조, 가슴 답답, 그다음 뭐 있어요? 도벽, 신경쇠약, 히스테리 다 생긴단 말이에요. 어? 아시겠죠? 생리정후군. 자, 그 다음에 제가 입덧 이야기를 좀 또 할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서 지금 또 와이프가 입덧이 지금 너무 심해요. 심한데 입덧이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요. 입덧은 임신 초에 생기는 뭐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안증,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과 그죠? 또 여자 살고 싶은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죠? 이 마음이 막 내 속에서 지금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랑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요. 그러다가 또 이 시어머니가 경상도 이야기를 하면 시어마씨가 짜증을 내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순진하니까 화도 못 내고 있다가 이게 뭐예요? 몸의 증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받았다 화났다 하면서 웩 토하는 거예요. 그럼 웩 토하면은 짜증냈던 시어머니가 놀라는 거지. 긴장하는 거지. 예, 그리고 가장 크게 긴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죠. 그래서 입덧 치료 1번은 뭐예요? 십자와의 격리예요. 그래서 입원시키는 겁니다. 입원 딱 하면 대부분 70% 증상은 좋아집니다. 왜? 신랑이 막 갑자기 사람 달라지거든. 긴장하면서. 그러면 병원에서는 뭘 하느냐면 토하니까 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닌겔도 합니다. 닌겔도 여기다가 뭐예요? 영양분을 주는데 단백질 대사에 도움되기 위해 입덧은 임신 초기에 생기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라고 이제 깨졌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은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호르몬이니까 이거는 트립토판이라는 비타민 단백질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정신질환도 결국은 뭐다? 단백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은 뭡니까? 수면 호르몬. 그죠?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이게 전부 다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닌겔 달면서 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타민 B, 비타민 C, 그 다음에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미네랄, 마그네슘 이런 걸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좋아져요. 그래서 입덧은 임신 초기에 생기는 불안증,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덧을 예방하려면요. 평상시에 단백질, 비타민 B, 비타민 C, 미네랄 이런 거를 많이 먹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에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요거 나중에 비타민 구분할 때 내가 넣을까 넣을까 하다가 넣었는데 그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압니까? 전에 한번 강의했는데 호모시스테인 들어보셨죠? 호모시스테인이 뭡니까? 이거 만성질환 유발하는 건데 병원에 가면 요즘 무조건 검사하는 게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몸에 높으면은 병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호모시스테인이 높고 어떤 사람은 호모시스테인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모시스테인을요 메치오닌이라든지 시스테인으로 빨리 전환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9번 엽산하고 비타민 B12예요.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또 시스테인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비타민 B6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B가 필요하다. 이게 헷갈리죠, 그죠? 헷갈려서 뭐 굳이 외우지 마세요. 어쨌든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B가 필요하다. 요거 제가 한번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언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신경작용. 신경작용. 그래서 다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신경이라는 거는 사실 엄청 복잡하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내가 여러 가지 비타민 B를 많이 먹으면요. 나의 신경작용이 아주 편안해지고 릴렉스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빈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빈혈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철분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빈혈 중에서 비타민 B와 관련된 빈혈이 많습니다. 이게 몇 번이냐면요. 똑같아요. 6번, 9번, 12번. 금방 호모시스테인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도 6번, 9번, 12번이거든. 조혈작용도 6번, 9번, 12번이에요. 다시 말해서 6번, 9번, 12번이 안 들어가면은요. 이상적혈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빈혈이 생겨요. 아시겠죠?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간 기능. 술 먹고 나면은 간 해독해야 되죠. 그래서 밀크시슬도 중요하지만은 비타민 B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술을 먹으면은 반드시 밀크시슬하고 비타민 B 왕창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트레스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합성하는 게 비타민 몇 번? 5번. 아까 비타민 C도 있다 그랬죠? 5번하고 비타민 5번과 비타민 C.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핵산이에요. 핵산. 핵산은 뭡니까? DNA, RNA죠. 핵산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엽산이에요. 메인은 엽산이고 마이너는 코발라민 B12인데 사실은 핵산에 있어서 그러면 대부분 다 DNA 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뭐냐면요. 우리 몸 중에서 끊임없이 빨리 대사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쉽게 말해서 항암제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탈이 나는 데가 뭡니까? 머리카락 빠지죠. 그 다음에 위장장이 난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파괴나죠.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중에서 특히 이 엽산은요, 어디하고 관련됐단 말이야? 점막이에요, 점막. 점막. 그러니까 점막은 끊임없이 우리 뭘 만들어내죠? 점액을 만들어내죠. 점액이 뭡니까? 눈물, 콧물, 침, 그죠? 그러니까 여성의 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수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수분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점액인데 이 점액은 끊임없이 뭐야? 나와가지고 탈락되잖아요. 여러분 점액이 왜 만들어집니까? 면역 반응입니다. 나쁜 물질 씻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방어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액이 잘 안 만들어지면 우리는 당장 탈이 나겠죠. 눈물이 안 만들어지면 안구 건조와 결막염 뭐 이런 건 생기겠죠. 입안이 만약에 건조하면요 안에 설염이라든지 구내염 생겨요. 여성들 질염 생기는 이유 중에서도 질 분비물이 없어가지고 질 건조증 때문에 이런 염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엽산이 이런 점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눈물 안 생겨요.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입이 말라요.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질이 건조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엽산을 항상 많이 드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1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엽산은 누구한테 먹어야 되죠? 임산부들이죠. 임산부들이 왜 먹어요? 태아가 처음에 이 비하라 그래요. 착상이 되면서 이제 아기가 생기잖아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어디냐면 신경관이에요. 신경관이 먼저 만들어지면 신경관이 결국 척추와 뇌잖아요. 그러면 이때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신경관에 뭐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아기한테 기형이 생겨요. 심하면은 뇌가 없어요. 문해아. 그 다음에 척추, 신경이 문제가 되구나. 그러면은 뭐 배변 실금 여러 가지 문제 생기잖아요. 또 척추가 이렇게 분리돼요. 이런 어떤 치명적인 기형을 유발하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엽산 부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엽산 특히 비타민 B 중에서
면역하고 직결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몇 번이란 말이에요. 9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방 이야기했듯이 6번, 9번, 12번은요. 면역 비타민 B예요. 아시겠죠? 다 있지만 앞에 비타민 B1, B2, B3, B5, B 요거는 주로 뭐와 관련돼 있어요? 에너지 대사 관련돼 있지만은 6번, 9번, 12번은 뭐와 관련돼 있다? 면역하고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속한 대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설이라서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는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부터 해서 미네랄,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